아파트 대지권을 낙찰받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 신문이죠. 이거 보면은, 한번 보면. 2010에 30535.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경매에 놓은 게 뭡니까? 지금 대지인데 토지인데 지분이다 이 말이죠. 일단은 지분이니까 연합차 받으면 대출이 안 되겠죠. 일단 그게 문제고, 그럼 이 아파트 그리면서 왜 그럼 아파트 그림이 비면서 대지가 나오는 거 봅니다. 자, 눌리 보니까요. 요 보니까 이 대지가 140평인데 지분이래. 지분, 지분이다. 건물은 빠졌다. 그래서 그 찾아보니까 이 아파트가 요 아파트의 요 밑에 땅 있죠. 밑에 땅 깔린 땅이 여기에서 한 절반 정도가 140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절반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오는데 해당되는 세대는 12세대입니다. 12세대 건데 이게 옛날에 은행에서 원래 건저당하고 지상권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돈 안 갚아. 이자가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건저당이 이제 이게 임의경매로 바뀐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매를 받는데 그럼 여기서 낙찰을 받으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좀 복잡한데 12세대입니다. 12세대 땅 지분인데 이게 낙찰을 받아버리면요. 여기 이제 법인이 받죠. 법인이 보니까 이렇게 받습니다. 받으면은 12세대의 이 지분이 12세대 지분이 이분한테 법인한테 싹 다 뺏깁니다. 알죠? 뺏겨버려. 뺏기고 12세대는 세무서서 양도소득세 고지달로 합니다. 네가 옛날에 아파트 땅값이 여러 평당에 200만 원인데 네가 뺏길 때는 평당 400이니까 네가 수익이 났다 이러고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 또 아파트 12세대는 어떻습니까? 대지권을 쭉 뺏겨버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아파트에 대지권을 뺏겨버렸어. 알죠? 왜냐 하면은 옛날에 그 분양하기 전에 엄마 토지에 있던 설정이 돈을 못 받았으니까 경매에 넣은 거죠, 당연히. 그죠? 대지에, 엄마 토지에. 그래서 자기가 경매를 넣었습니다. 넣어갖고 낙찰이 되면 잔금을 넣으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12세대 대지권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몰아준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새마을 금고서 원래는 대출이 안 되는데 1억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새마을 금고도 말 잘하면 또 빌려주는가 봐. 대지 그 밑에 깔린 지분이라도.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송 겁니다. 12세대한테. 그 소송을 그러니까 150만원 주는 거로 조정이 됩니다.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150만원 주라 이렇게 답을 줬어요. 법원에서 조정이 됐어요. 그럼 12세대가 줘야 됩니다. 그 떨어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때 12세대가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사실은 서류를 제가 갖고 들어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받았는데 뭐 복잡하거든. 그래갖고 사무장님 변호사가 밑에 아래층에 경매학원 원장님이 이런 거 전부이니까 막 조합이 있어. 그한테 패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찰되면은 300, 떨어지면은 100만원 캔게 아무도 안 도울 줄 알았더니 난 수료 받고 바로 들어왔거든. 법정에 들어왔는데 딱 들어와 있어. 들어왔는데 우리는 3차에서 조금 더 썼죠. 지금 보기에는. 그죠? 조금 더 썼고 요는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사람이 좀 강력하게 사겠다 하는 의지가 있은 거죠. 일단은 좀 싸게 사겠다 이래 됐죠. 싸게 사겠다. 12세대가 인감료 다 붙여가지고 위임자 다 붙여 온 겁니다. 그래 했는데 떨어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소송해가지고 150만원, 그럼 1억 7,100에 낙찰받아서 150만원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 대지권을 뺏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재건축 되면 꽝 되죠? 안 그래요? 그 다음 팔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안 팔립니다. 중개업소에서 벌써 알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됩니다. 전세 하나 껴도 찝찝해요. 안 들어가죠. 이게 좀 문제가 많아. 그죠? 그래가지고 삽니다. 끈끈이. 이렇게 사러 와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분은 누구냐 하면은, 아이고, 아줌매는 얼굴이 너무 예쁘네. 3,500.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대강이 추산을 해보니까 한 낙찰 가격이 한 3배 정도, 한 5천 정도 팔았더라고. 5천. 그러면 괜찮죠? 월세 150만원 받다가 꽃감 빼묻듯이 하나씩 팝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을 받으면은 대출이자
그 다음에 모든 경비를 다 뺄 수 있겠죠. 개인 낙찰 받으면 어떻습니까? 니 얼마 샀는데 1억 7,100에 얼마 파는데 5억 5천에 딱 곱하기 두드려가지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세금 내라 겁니다. 감해주는 게 없어요. 감해주는 건 취득세 같은 거 들어올 때 그것만 감해주니까 법인이 좋다 개인이 좋다 낙찰 받을 때 법인이 좋더라. 이런 것도 장기로 가거든 이런 거는. 그러면 법인이 받으면은 1년에 한 건씩 6개월에 한 건씩만 팔아모도 세금 낼 게 별로 없어요. 아시겠어요? 한 3, 4천 4, 5천 난가모도 별로 세금 낼 게 없다. 경비가 나가버리니까 경비가 그래서 법인은 낙찰 받아서 수익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요, 요거는 추산동 건데 여러분 조금 그 사례가 조금 틀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2013에 1927 봅니다. 13에 1927.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게 오게 많이 나와요. 자, 요것도 봅니다. 2013에 자, 봅니다. 자, 우리 수강생이 요거를 낙찰받습니다. 요거 잘 봅니다. 이것도 뭐 판단만 지금? 뭐 판대요? 토지만 팔고 법인상권 먹기에는 건물이 빠졌단 말이죠. 느낌이 그렇죠? 자, 누리봅니다. 누리보니까 대지가 219평인데 건물은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누가 낙찰받았어요. 이게 보니까 자, 이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는 요 빌라가 있는데 그죠? 요 빌라가 있어요. 빌라가 있는데 빌라에 여기 18세대 이 빌라가 있습니다. 요 빌라 있는데 이 땅이 기면 땅이 넣어가지고 이 경매가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경매는 언제 됐나 하면 경매는 좀 오래됐어요. 이게 2013년도 경매 들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1차 낙찰이 조금 한 요때 되네. 금액이 또 보세요. 물건이 좋으니까 낙찰됐죠. 자, 이랬습니다. 여보야 1등 했나? 1등 했대요. 몇 병 들어왔노? 네 원째. 얼마 더 썼노? 2억. 정신 나갔나? 이래 된 겁니다. 당신은 그만 부동산은 그만 당신하고 안 맞아. 그만 손 떼라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판 싸움하고 가면 얼마나 손해 갔습니까? 미납금은 항시요금액의 10% 손해 간 겁니다. 10%이 3,600만 띄었어요. 자, 띄고 다시 나오니까 안 들어옵니다. 겁이 나서 또 뭔가 일이 있다 싶어서, 그죠? 그래갖고 이 떨어지니까, 자, 69만원 누굽니까? 우리 학원생들이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69만원이. 자, 낙찰받았어요. 이라고 이제 법인 명의로. 그때 법인하고 개인 3명하고 이렇게 낙찰받은 겁니다. 올라서. 근데 요때 대출을 그때 못 했어요. 전국에 찾아봐도 해줄 데가 없어. 근데 지금은 해줄 데 있습니다. 우리 정동열 고민사 계시네. 자, 손 한번 들어보이소. 요 우리 정동열 우리 그 지분 대출에 그 대빵이 있습니다. 이분이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 지분 그 대출하는 회사에 그 영남 지역 본부장으로 계시니까 됩니다. 그 부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갖고 이거 잔금을 치릅니다. 요거를 치르는데 치르고 자, 잔금 치르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잔금 치르고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지로 돌아가요. 지로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보통 이게 송달되고 이게 18세대 막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한 1, 2년 걸립니다. 보통 보면 그래요. 1년 걸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소송을 하면요. 지료를 달라 소송하면은 그 법원에서는 감정을 못하니까 감정평가 연락합니다. 자, 지료 감정을 해서 답을 좀 주시오. 그러면 그때 이제 지료 감정평가서에 놓은 자료입니다. 이게. 그때의 감정가격이 7억 6,500을 놓습니다. 그럼 왜 그럼 이 금액이 세게 놓나 그러면은 요때에 그 낙찰 받을 때, 그죠? 벌써 경매가 들어갈 때가 지금 2013년도죠. 경매 들어갈 때. 13년도고 낙찰될 때가 벌써 한 4년 지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7년도 여기 보기에는 한 4년 지내겠죠. 그죠? 4년 지낸 데다가 소송하다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올라가지고 금액이 한 7억 6,500 정도 갔어요. 그러면은
3억 아까 2천원 하차 받아갖고 7억 1,500원 뭐 괜찮은 거죠? 그래서 땅값에. 그리고 금리도 이게, 지로도 4.5%. 아파트 밑에 깔린 거는 4.5%. 보통 그래요. 아파트 밑에 깔린 땅을 대지권 하차 받아갖고 소송해보면은 주로가 연 4.5%입니다. 그럼 예로 10억에 4.5% 뭐 1년에 4,500 주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너가 못 와가지고 1년에 4,500 주라 그럼 한 달에 한 400만원씩 주라 이 말이죠. 10억 같으면.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7억이니까 한 달에 월 보면은 한 280만원 정도 주라. 월에 한 280 정도 주라 이 말. 280만. 그럼 280이니까 이 사람은 좀 괜찮습니까? 별로입니까? 3억 2,100에 받아가지고 월에 한 280만원을 주라 나왔습니다. 괜찮은 거죠? 일단 숫자 괜찮은 겁니다. 그것도 안정적으로 280이 거의 쥐를 안 주고 안 되죠. 건물주들이. 쥐를 대지권 다 뺏겼으니까. 여러분 아파트 대지권 뺏겼단 말입니다. 공짜 살면 안 되니까. 그 사람 땅 위에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280 정도 받다가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이제 팔아먹는다. 대지권을. 그러면 그때 지료는 날짜를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제 판결하면요. 보통 그래요. 소송 들어가면 그때부터 5% 돌아. 이기면은 연 15%, 지금은 12%입니다. 12%. 옛날에는 25%다. 25%뭐 주라 되어 있습니다. 안 주면은. 그죠? 안 주면은 보통 지금은 소송 촉진 특례법 해가지고 연 12% 주라 이렇게 판결 옵니다. 소송할 때는 기간은 5%고 승소 판결문 오죠. 선고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연 12%를 주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는데 아까 여기서 몇 프로죠? 아까 전에 4.5%를 주라 이렇게 나오더라고. 4.5%. 뭐 괜찮은 거예요. 지금 정기현 금액 1% 아닙니까? 1% 아까처럼 땅값도 올라가고, 그죠? 땅값도 올라가고 연 4.5% 같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파트 밑에 깔린 대지권은 대부분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낙찰을 안 받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걸 소개합니다. 자, 한번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강생들이 천안에 요거를 낙찰 들어갑니다. 요것도 보면 얼마입니까? 뒤에 69만원이죠. 요것도 얼마입니까? 아까 전에 곧 69만원 있죠. 그래서 요거는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은 제가 대지권을 좋아하니까 이제 아니까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게 1억 7,100에 낙찰 받아갖고 150만 받다가 꽃감 빼무대 파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런 사례를 잘 아니까 낙찰을 받아라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제가 모르면은 얘기를 안 해요. 모르면은. 자, 그래서 봅니다. 천안에 이게 38세대가 있는 아파트의 대지급입니다. 15에 1089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찾아보면은. 그래서 보통 보면 이래요. 땅이 나오는데 법정시상권 해놨고 그 다음에 지분이다 뭐 이래놨고 그림이 딱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게 아파트 대지권이네. 그렇게 찾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분도 찾아보면 우리가 경매에서는 한 15% 되니까 15,000건 같으면은 거의 한 2,000건이 지분입니다. 다 볼 수는 없는데 보통 지분에서 땅에 그림이 보다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게 딱 그림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눌러보면 거의 맞아. 알겠죠? 건물이 큰 게 있다든지 이런 겁니다. 자, 봅니다. 요거를 우리 수강생들이 이제 낙찰 받으러 갑니다. 그죠? 그래서 낙찰 받으러 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천안에 이게 한 38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천안에 뭐 봉남동인가 어딘가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요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낙찰 들어왔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 들어왔어요. 이때 이 사람 미납했어요. 미납해가지고 다행히 경매 놓았고 요때 이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공유자가 뭐 매각 불허가 신청합니다. 지가 공유자인데 이상한 문구 있다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이 받아줘가지고 이게 적시항고했는데 우리가 기각되고 재항고 가서도 우리가 기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야기는 다시 경매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응찰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우리가 응찰을 포기했나 그러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1등 했어요. 1등 하고 매각 불허가 막 30건이 갖고 불허가 돼가지고 요때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38세대 중에서 7세대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임차인이 있어요. 선순위. 전세권도 있고 임차인이 전입도 받는 사람이 있고 찾아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고 선순위 임차인 저거는 7세대는 그만 돈이 안 되네. 포기해야 되겠네 저거는. 그럼 31세대 갖고 수익이 그래서 하다가 그만 몇 사람 투자자들이 그만둡시다 이래갖고 막 그만둬 버렸어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까워 죽겠어. 그게 판례를 찾았어요. 그 뒤에 찾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다 나가야 되고 쫓겨 나가야 되고 인도메 대상이고 뭐 선순위 전세권이고 선순위 세입자고 대학년 임차인이고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라. 알겠죠? 토지에 대한 겁니다. 건물은 상관없으니까. 아니 그 세입자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판례가 주장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찾았어요. 그 뒤에 찾았어요. 그 뒤에 그래갖고 안 들어갔는데 그때 아마 이거 들어갔으면은 아주 재미나게 또 제가 설명을 연달할 수 있는데 그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막 뺏겨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세 개는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요게 신을동 월포동하고 그 다음에 이게 추산동하고 4.5% 받은 거 요것하고 요것도 좋은 건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은 진주시 봅니다. 진주시는 요게 신안동 해가지고 공매에서 누가 낙찰받았어요. 누가 1억 한 5천에 받았습니다. 공매에서 이제 대지권의 맛을 하는 사람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경매를 진행을 시켰는데 여기 낙찰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 지분이죠. 지분을 여기 이제 경매가 됐는데 그 사람이 피점이사 경매됐는데 요거는 또 안 팔리죠. 10을 팔리죠. 왜 그럴까 그러면? 자 봅니다. 16에 4치죠. 자 요거는 보니까요. 진주시에 있는 제가 여기 써놨죠. 절대 낙찰하지 마세요 해놨더니죠. 해놨는데 이 지분인데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빠지고 212평인데 아파트가 있으면 아까 좋다겠죠. 그죠? 좋잖아요. 지금 이 아파트 여기 지분이니까 지분이니까 좋은데 자 여기 보면은 좋은데 이런 것 같아요. 예로 요 땅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여기 1000평인데 1000평은 100명한테 분양 다 했어요. 했고 요 땅은 요 땅보다 좀 낮아요. 이게 땅이 뭐랄까 좀 한 5m 정도 10m 가까이 낮은 땅입니다. 땅인데 여기서 그때 건축 허가할 때 여기서 자꾸 뭐 우주지 돼가지고 밀을 넣고 사니까 요거를 아마 대지권을 말고 사들란 겁니다. 이게 사들란 거예요. 그런 건데 좌우장은 여기서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16에 47은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감정서를 지금 간평사가 판결문까지 해놨어요. 아주 세심하게.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안 그랬으면 낙찰이 많이 됐을 건데 이거 보니까 간평사가 자기가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여기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는데 쭉 보시면은 자기가 몇 편이 모르겠는데 판결문을 갖다 붙여놨어요. 판결문을. 그 아까 공매 낙찰 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피고들한테 소송을 예로 다 걸었는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피고가 없어요. 피고가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요 있네. 요 뭐 보이죠? 피고 뭐 짜장만 써놨죠? 요 보니까 자 이런 겁니다. 2011 가단해가지고 요게 이제 이게 아까 공매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게 67명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 피고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말이죠? 그거를 쭉 지어서 한번 보세요. 이 재미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저 해운대 가도 해운대가 아니고 지난번에 그 다대포에도 여러 개 있었어요. 공매가 나왔는데 땅이 나왔는데 이런 옆에 아파트 옆에 붙은 땅은 땅인데 피고 없는 땅이 있어요. 그 낙찰 받지 말라 했는데 또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이상한 사람 받지 말라 하면 또 받아요. 받아갖고 막 호에 나고 그러더라. 자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이래가지고 낙찰을 얼마 되나 하면요 8,500이 됩니다. 8,500에
그러면 좋으면은 덜렁 낙찰이 돼야 되는데 낙찰가가 요번 한 봅니다. 5억짜리인데 얼마 받는 거죠? 8,500에 요게 신한맨션에 입주자 협의회에서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 땅 붙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20년, 30년 재건축할 때 그때 뭐가 돈이 안 되겠나? 그 땅도 그래갖고 사자 이라고 저끼리 협의해가지고 그만 사는 거로 합의된 것 같아요. 그 아무도 안 들어와 이거는. 그래서 아마 그 감정 평가서에 판결문이 안 들어갔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여기서 낙찰 받았을 겁니다. 낙찰 받고 나면 또 우는 거예요. 그죠? 우는데 그래서 본적을 찾아보니까 공매에서 누가 샀더라고 먼저 이게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서 1억 5천 주고 사가지고 아까 피고를 67명 피고로 싸움을 했는데 피고가 아니라 그게 대상이 아니라 대지권에 갖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그죠? 붙긴 붙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찜질방이 20억짜리입니다. 땅값은 10억이에요. 그래서 여러 절반이 5억짜리가 나왔는데 내가 한 3억에 받았어요. 돈 될까 안 될까? 돈 안 됩니다. 찜질방 20억짜리가 장사가 안 돼. 집주인 해보니까 도저히 이게 수익이 안 나와. 막 구조가 한번 수익이 안 나오면요 그 찜질방을 실을 부숴갖고 딴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해봤자 답은 마찬가지죠.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막 포기 상태인데 그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건물주한테 소송해서 지로 내라 말아 해도 내느냐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모르겠다. 니가 그거 개미씨 갖고 내가 가하더니 안 갖다 주고 싶다. 니가 주고 싶은 파인데 자 이런 거는 이제 돈이 안 되는 거고 아까처럼 아파트 대지권에서 피고 없는 거는 돈이 안 되고 또 돈이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머니 10개 있어. 위에 쫙 있어요. 그 밑에 깔린 땅이 넣어서 돈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월세 잘 오겠죠? 그죠? 그런 거를 사야 됩니다. 또 잘 팔릴 거고. 그죠? 호수별로 여러 한 30평 있다 그러면 어느 보고 너 사가라. 너가 대지권이 없으니까 내가 팔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고 사야 되겠다. 대지권도 그냥 덜렁덜렁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해보면 재미납니다. 특히 이제 보통 아파트 밑에 대지권은 좋더라. 그 다음에 수익률이. 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봅니다.